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서부경남지구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1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형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는 이 마당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절망감을 표현하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신과적인 편견 때문에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편견을 깨고자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기쁘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어야만 정신의학과에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어떻게 일맥상통해요? 정신질환은 개인이 무능해서 걸리는 병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신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트를 날리고 있지만 그 하트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지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제대로 조절하고 역할하는 제대로 된 기능은 심장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뇌가 손상이 돼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뇌의 기능은 이상이 없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뇌의 기능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런 자기의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현상 역시 마음의 병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듯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정신의학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좋은 기능을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질문, 개인의 무능, 이것과는 오히려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오랜 마음의 병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서 2차적으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 적응을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무능해질 수 있죠. 하지만 절대로 이 마음의 병이 무능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아주 흔히 우리가 느끼는 부분인데, 정신질환 당사자가 대화하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를 빼고는 오히려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위 마음이 약하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즘 흔히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마음의 병을 심리적 감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감기가 걸렸다. 근데 대화할 때 뭐가 불편한가요? 물론 목소리가 쉰다든지 기침을 자꾸 해서 대화가 끊길 수 있지만 이런 편견을 없애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에서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흥분을 하거나 폭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반인이 화내고 폭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또 그 중에 흔히 듣는 말로 정신질환 약물은 평생 먹어야 하고 기억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표적인 편견이겠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은 내가 잘한다. 이것은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옆에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병은 몸이 허약해서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간혹 우리가 불안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빗대서 네가 심장이 약하니까 많이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약한 것이 몸이 약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말 역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료를 보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의 약물 치료와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지름길을 갈 수가 있죠. 따라서 정신질환 약물은 평생 먹어야 하고, 이것은 평생 먹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 말한 대로 내 마음은 내가 잘한다 그래서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오게 되면 오래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오래 먹는 것이 아니고, 약의 도움과 더불어서 내 문제를 훈련을 통해서 제거함으로써 약물 먹는 시간을, 약의 복용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약도 먹지만 운동을 통해서 또는 체중 관리를 통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훨씬 조절할 수 있듯이, 이 역시 약물과 더불어서 내 자신의 병적인 습관을 제거하는 훈련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조절한다면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나가보면,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보험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우리가 내과에서 감기를 치료받거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거나 모든 진료 기록은 100% 비밀 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도 노출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요즘 추세로는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의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불이익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면. 하지만 실제로 마음의 병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끼는 사람이 없이 마음의 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아주 흔하죠. 또한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가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과도하게 어느 정도 걱정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또는 건강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계속 몸에 통증을 호소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건 역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서 지나치게 우울에 빠진다든지, 이 역시 마음의 병입니다. 또한 기분이 지나치게 우울해서 평소 생활 습관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휩쓸리게 되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너무 의기양양하게 기분이 좋아져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좀 친구들을 기피하는 사람, 또는 의심하는 사람, 아니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 나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탐닉하는 사람이 있죠.
탐닉이 뭐냐면 우리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담배라고 하든지 이렇게 탐닉하는 건 역시 마음의 병의 일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소위 노망이라고 하는 치매 역시 우리가 마음의 병의 일종입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자살하는 사람 역시 신문에는 자살했다고 나오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런 마음의 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역시 또는 자살이 예상되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계속 이어서 보면 이 대중매체에 비춰지는 정신질환의 모습은 정신질환의 극히 일부 있고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른 매체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질환자가 이런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극히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제가 여기서 진료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까봐 고민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자기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실패할까봐 불안을 느끼는 이런 오히려 마음이 약하고 여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 방치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심리적 감기라고 해서 만약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분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절대 그분들의 대화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지시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이 마음의 병이 오래되거나 점점 내 성격 속에 병적인 습관으로 남지 않도록 빨리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도움을 받고 또는 가족들과 아주 쉽게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것도 어렵다면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